퍼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왔었을 때는 12개 뭐 수미리국, 양운국, 뭐 무슨 국이 해가지고 12개 국가 있었던 때는 여기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막 유목민족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장자가 먼저 태어나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막내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그 재산을 다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 쪽으로 됐었던 부분이 우리랑 연관된 그 퉁구스족이었었던 사람들이 우리랑 직계라고 보고 그 퉁구스족 쪽에서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하지만 뭐 숙신이나 선비나 뭐 다른 거로 변하지만 우리는 숙신족으로 돼서 숙신족으로 됐다가 나중에 부여로 바뀌는 과정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는 한 8,000년에서 12,000년 정도의 역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8,000년에서 4,000년 정도의 역사는 이 정도로 넘어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오늘 배워야 될 부여라는 지역은 그 BC 197년 정도 되나요? 그 정도서부터 뭐 AD 한 100년 뭐 그 정도 전후에 부여의 지역은 여기로다가 이제 오늘 저기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지도는 요 세 번째 지도는 이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요거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책에서 이게 요송 지역, 요송 시대에 요 지명 나온 거를 카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선화부라는 쪽이 지금 이제 부여성이라고 써놨는데 이 선화부라는 게 여기도 선화부가 있어요. 여기가 선화부인데 여기 지금 현대사로다가 선화부는 여기다가 옮겨놨어요. 지명을. 그래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쯤에 정주라고 써 있는 거 이거 한자로 써 있죠. 정주. 이거는 그 평안도의 정주도보 정주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저기 그 서안주라고 써놓은 데는 지금 요런 일반 이 지도 보면은 지금 해원현이라고 나와요. 해원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그 안시성이 있었던 데고 계모성이 있었던 데고 해성현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해성현을 여기에서 예전에 여기 쪽으로 옮겨놨다고. 여기로. 그래가지고 이 역사를 어디서부터 데칼코마니를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 그 함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거든요. 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도 흑수가 있어요. 흑수가 있는데 여기는 위에 천산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에 보면 저기 2도구, 3도구, 8도구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2도구, 3도구, 8도구 이런 거 나오는 건 어디 나오냐면 요 백두산 요 밑에 보면은 요 지역의 그 강을 11개 정도로 해가지고 2도구, 3도구, 4도구, 8도구 뭐 가지고 13도구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쪽에 있는 지명을 요따 갖다가 다 바꿔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도백화인가 그거네? 네, 이도백화가 여기도 보면은 이도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지역은 사실은 이쪽에서 장성이 시작되는 지역이거든요. 장성이 시작되는데 장성 그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몇 가지 그려놓은 그 장성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도는 우리 역사상으로 들어올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고구려 장성으로 가야 돼. 이거는요. 고구려 장성으로 가야 되고 진시황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그 산서성에 대동 있는데 요까지가 진장성으로 끝나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얘들이 그 여기 이쪽에 산해관이라고 해놓고 뭐 해가지고 그 만리장성 그려놓은 지도는 명장성, 청장성 해가지고 주로 명장성이에요. 명장성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여기 그림 많이 돼 있고 지금은 단동까지 해가지고 그 얘들이 장성을 다 쌓았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그 요동반도 만들어 놓으면서 여기에도 장성이라고 하는 거 해놓고
요걸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라고 그랬는데 요거의 고구려 천상이 천리장성이 왜 여기로 오는가? 요것도 한번 오늘 그 저기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중국 놈들이나 아니면 세계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장성이라고 그러는 게 한반도에는 그 눈을 씻고 봐도 원래 장성이라고 그러는 그 그림자조차도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기 신의주서부터 원산 있는 데까지 뭐 천리장성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라고 그려놓은 놈들도 있고 어떤 놈은 여기 황해도까지 장성이 중국 장성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되지도 않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이쪽이 사실은 황해도고 그렇죠? 이쪽이 황해도고 이쪽이 평안도고 여기에 함경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식으로 맞춰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만리장성이나 고구려 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억지로 황해도에도 우리 신증동궁여지 등남에 보면은 장성이 들어와 있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지명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니까 장성이 가능한 건데 여기라고 지금 그 이병도 포함해가지고 우기고 있으니까 중국 장성이 여기까지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다가 이거를 해놨고 또 한 가지 요 지도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요 황하의 북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하북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하남이라고 그래요. 하북이라고 그러고 하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거 지명을 이쪽으로 할 때 이쪽 하북이 있고 여기 하남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지명을 이쪽으로 다 대입을 시키면 이게 하북 하남이 된다고. 그래서 이 지도에도 하북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지도에나 여기에도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일곱 권인가 되는 책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그 지도를 잘 보시면은 이 지명이 이쪽으로다가 옮아가는 과정이 계속 이 그림으로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 지도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공부를 그 심화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걸 찾아보다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또 여기 지명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하는 거를 잘 데칼코마니 해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여기 보면 항해산맥이라는 게 있고 여기가 알타이 산맥이에요. 항해산맥을 연년산이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북경 있는데 요 북쪽에 보면 여기 연산이라고 있고 그 여기를 연년산이라고 박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명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저기 그 지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이 노란 거 드린 것처럼 이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지명도 찾아야 되겠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명은 계속 그 군주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지명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도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구경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요거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이 구열을 찾은 거지만 요것도 한번 잘 보세요. 요거는 박인순 선생님 책에도 있어요. 저기에 대조선이라는 책에도 요 일부만 찍혀갖고 나왔는데 이 지도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복잡하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사실은 진짜 조선일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 쪽은 지금 몽골리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 그 조선이 찌그러들었을 때 차지하지 못했었던 땅이었던 것 같고 이 부분만은 진짜 조선이었을 거로 되고 요거는 위키백과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이나 후금이나 이렇게 들어서면 여기 몽고라는 거가 잘려가지고 나오는데 명나라가 이 요동반도 있는 데까지는 못 들어왔다고요. 이거는 이 위키백과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명나라를 여기까지 갖다 그림 그려놓는 건 우스운 그림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라고 해가지고 그림 드린 거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뭐 저기 아까 그 복사해 드린 거로다가 대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그림도 이거는 이제 좀 확대해 가지고 제가 드린 건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찾아보시면은 참 이런 지도도 있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 드린 거는 사실은 지난번에 우연히 제가 위에 있는 그 한시를 보다 보니까 이광호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피에로 루티라는 사람이 이 북경에서 마지막 다음에 더 레스트 데이스 오브 패킹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북직례라는 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우연히 위에 있는 한시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 조선시대 중기 정도의 그 문신 중에 하나가 조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경이라는 문신이 1586년서 선조 19년도부터 1669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책에 있습니다. 여기에 드렸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이제 요 발해 지역으로 와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비충이라고 그러는 게 황충이거든요. 황충은 한반도에 없습니다. 메뚜기는 있어도 황충이라는 날아다니는 그 메뚜기인데 이 서해에 황충 재변이 있다는 말을 듣다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황충이 발생했었다고 그러는 거를 들으면서 써놓은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발해의 높은 파도엔 고래의 힘도 미약한데 여기 고래가 나왔죠, 그렇죠? 작은 벌레가 어떻게 하늘 높이 날아왔나? 음양의 변화는 본래 헤아리기 어려우니 명나라 군대도 돌아가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가 요 밑에 있는 거랑 같이 읽으면 닝샤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여기에 북직례라고 하는 거죠. 북직례라는 지역이라면은 여기가 황해라는 얘기예요. 아 저기 발해. 지금은 여기 발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하고 이 피에로 로티가 쓴 소설하고 똑같이 사람은 다르지만 하나는 조선 사람이고 하나는 프랑스의 여행자가 쓴 거를 봤었을 때 그 피에로 로티의 그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앳 닝시아라고 그러는 건 닝시아라는 건 영하라는 얘기예요. In the Gulf of 패칠리 이게 패칠리라고 그러는 건 사람들이 못 읽는데 P라고 그러는 거는 북자 이 북입니다. 이거 동서남북할 때 북. 이게 패예요. 패를 읽어요. 그래서 저기 북경을 갖다 패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북경이라는 뜻이에요. 요 킹이라고 하는 거를 경자로 읽고. 그러니까 문의 주사가 왜 명나라 군대로 해석했어요, 이 사람은? 명나라 군대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연도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는 와가지고 명나라 군대라고 도와. 해석하면 안 되는데 여기 주사 있잖아요, 주사. 추나라 군대라고 했으면 몰라도 이 당시는 이게 이제 연대를 맞춰가지고 이제 해서 임진왜란 명나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여송이가 와가지고 도와줬었으니까 명나라는 여기 어디 있었겠죠. 이게 참된 거라고 보니까 해석이 누가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저기 그 조경이라는 사람이 쓴 책 거기에 이제 해석해 놓은 거니까 그 부분은 의역을 해서 보세요. 근데 이제 요거 피에로로띠가 한 거는 요 제가 밑에다가 https 이거 해가지고 주소 써놨으니까 그거 치세요. 쳐가지고 보시면은 인터넷에서 첫 페이지에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시면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 발해의 높은 파도에는 고래의 힘도 미약한데 해가지고 경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건 고래라는 게 큰 고래가 아니고 적은 고래, 양자강 고래를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요 위에 또 보면은 이 그 북직례만에 있는 닝샤의 북직례만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태양이 떠올라 가지고 비치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배가 있지만 페일러 포경선이라고 하는 배도 있었다라는 거로 봐가지고 이때 고래를 잡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대조해 가지고 봤었을 때 여기도 그 적은 고래가 여기 와서 살았다는 부분하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직례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배운 역사책에는 직례성인데 이게 북직례라 그러면은 발해라는 것도 풀리고 북직례라는 것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지명이 올마간 거를 어렴풋이나마 보실 수 있죠. 여기 해발만